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상당히 상승을 했죠. 금요일 오후 14시부터 떡상을 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오늘도 15% 정도 오르고 마감을 했습니다. 왜 올랐냐 하면 다음 달 6월 4일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에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서 5월 19일에 초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나와 있지 않았던 메커니즘하고 토론, 디스커션, 고찰 쪽의 내용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오른 이유는 따로 있는데 일단 제가 팔아서 그런 것도 있고 5월 5일 휴일하고 5월 6일에 오를 것 같은 예감을 받았어요. 좋은 꿈도 꿨고 갑자기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왜 이런 생각이 드나 해보니까 주식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좀 헛소리를 할 테니까 전혀 주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미신적인 얘기를 할 거라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어린이날에 맞아서 휴일이라서 잠을 많이 잤는데 거기서 꿈을 꿨어요. 또 양자역학과 수학에 관한 꿈이었는데 어쩌면 소수, 프라임 넘버의 밀도가 원자 내부의 밀도, 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우주의 밀도를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우주의 상수,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상태를 만들려고 할 때 집어넣었던 상수가 있는데 그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한편으로는 파이가 직선 1차원의 직선과 3차원의 공간의 비율에서 나오는 값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9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고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공간에 관한 값을 1차원 직선으로 표현하는 데 들어가는 게 바로 파이죠. 여기서 전에 삼성제약에서 말씀드렸던 코퓰라 분석에서 각각의 자유도가 n차원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절대값으로 크기로는 루트 n으로 변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원과 자유도가 루트 n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파이가 360도 방향의 자유도를 적분한 걸로 친다면 우주의 디멘션이 차원이 파이랑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우주가 만약에 9.87 차원이라면 루트 n이 파이로 나타내지겠죠. 근데 여기서 차원의 디멘션이 분수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것은 프랙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약간 왜곡됐다고 보시면 돼요. 또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의 인식이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건 7차원입니다. 외부에 세 개의 축 X, Y, Z 축이 있고 똑같은 축 방향에 내부 자유도가 존재합니다. 스핀 방향이 3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간 차원을 합쳐서 7차원까지가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차원이 3차원 정도 있다는 거죠. 그 대략 2.87 차원이 프랙탈로 존재한다면 우주가 파이로 모든 게 다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부 자유도라는 개념은 내부 에너지를 표현하는 건데 운동 에너지가 내부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겉에서 보이진 않겠죠? 회전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회전 관성 모멘텀이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 회전 관성이 방향이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자유도로 나타나고 스핀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스핀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는 건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차원, 디멘션 간의 전환이 어렵다는 뜻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걸로는 세차 운동에서 자이로 효과 때문에 스핀을 하고 있으면은 축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거꾸로 세차 운동의 그 축을 바꿔주면은 입자의 형태 혹은 우리가 관측하는 입자의 상태가 바뀔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스핀 축을 바꾸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평광에서 그런 비슷한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평광을 90도로 하면은 통과하는 양이 0이 되는데 45도를 두 번 하면 통과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사라진다면 평광을 할 때 사라지는 에너지만큼 질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든 파장이 서로 상쇄될 때 어딘가는 질량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또 이 내부 에너지의 스핀 축을 생각했을 때 스핀 축이 같고 방향이 같은 물질이 만난다면 서로 만났을 때 충돌이 되겠죠. 마치 팽이가 돌다가 튕기듯이 충돌되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게 되겠죠. 그런 게 광전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질량이, 스핀 에너지가 결국 질량인데 이 질량이 충돌해서 그게 밖에 외부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핵 분열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부 에너지, 내부의 각운동 에너지, 스핀의 에너지가 곧 질량이 되겠죠. 혹은 스핀 축이 같다고 했을 때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은 이 방향이 다르다기보다는 방향을 반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핀이 이제 거꾸로 시계 방향과 그 시계 방향의 역방향, 그 스핀이 방향의 반대가 되는데, 얘들은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스핀이 만나겠죠. 그러면은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입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실제로는 각각의 물질이, 이게 실제로는 각각의 입자여도 둘이 만나면 하나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핵력, 강한 핵력이나 약한 핵력을 표현할 때 가능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핵이 융합할 때 스핀 축이 같고 이 속도가 다르다. 하나는 빠르게 돌고 하나는 천천히 돌 때 이 둘이 만나면은 각 운동량이 보존이 되지만 거기서 에너지 차이가 발생할 때 그때 그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핀의 방향과 축의 방향이 핵 내에서 안정과 불안정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또 이런 생각에서 나아가서 안정적인 두 물질의 스핀축을 반대로 돌려버리면 충돌이 되면서 에너지로 될 수도 있고, 또 그 에너지를 거꾸로 스핀축을 맞춰주면 합체된 입자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빛과 빛이 만나서 질량으로 되는 것도 스핀의 축이 반대인 걸 두 개를 맞추면 그게 질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스핀 축이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스핀 축이 다르다는 거는 자유도가 다르다는 거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나는 게 자기장과 전기장이 어쩌면 스핀의 축이 90도 차이 나는 하나의 힘일 수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허술 i를 곱하면 전기장이 되는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암흑 물질을 생각하면은 스핀이 반대인 물질이 합체돼서 존재하는데, 사실은 A라는 물질에 암흑 물질이 붙어서 합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전체 합체된 물질만 보이죠. 혹은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스핀이 반대인 물질은 어디에나 붙어도 다 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과도 합체가 되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 한편은 많은 사람들이 반물질의 개념을 잘 모르는데, 그거는 시간 차원에서 거꾸로 요동을 치는 양자 요동이에요. 원래 0이라는 게 항상 0으로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갔다가 0이 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로 갔다가 다시 0이 됐다가 이거를 미세하게 요동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반물질이라고 보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또 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수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수학과 우주의 형태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파이는 원주율, 우주의 형태를 표현하는 것 같고 또 우주의 밀도를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비슷한 무리수 자연 로그가 있는데 이거는 스케일, 배율에 관한 수죠. 스케일이라는 거는 우주의 차원, 디멘션, 자유도, 특히 시간에 대한 자유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 로그라는 것은 시간을 무한으로 쪼갠 근사값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시간도 0으로 쪼갤 수가 없죠. 미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양자화되어 있어서 플랑크 시간보다 작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쓰는 무리수와 실제로는 이 자연로그 2에는 값이 정해져 있다. 플랑크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그 값이 진정한 2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무리수라는 게 우리 기준에서는 레이시오가 없는 수인데 어쩌면 우주 공간이 먼저 존재했고 그것을 우리가 직선으로 측정하니까 계산이 안 돼서 레이시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주가 프랙탈 차원, 분수 차원이라면 1차원에 있는 혹은 3차원에 있는 우리에게는 유리수로 표현이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관측자가 3분의 1 차원에 있는 상태에서 4차원을 관측하면 3과 3분의 2 차원으로 측정되듯이 관측자의 차원이 좀 깨져 있으면 이렇게 레이시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어린이날하고 다음날 하면서 왜 이렇게 재밌는 생각이 떠오르나 하면서 주식이 오르려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나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에서 제가 디스커션을 하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질량이 내부 에너지라면 E는 mc의 제곱으로 표현되는데 이 E는 외부 에너지를 뜻하죠. 그리고 m 질량은 내부 에너지인데 그럼 내부 에너지에 광속의 2번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광속의 제곱은 2디멘션 넓이죠. 그 의미는 외부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 사이에는 2차원의 차이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외부 3차원하고 내부 5차원하고 시간 1차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혹은 시간을 외부 차원으로 보면은 외부의 4차원과 내부의 6차원 이렇게 해서 10차원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소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왜 소수가 중요할까? 왜 소수의 밀도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푸리에 변환해서 소수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6Hz는 3Hz와 2Hz의 정수배로 표현이 되겠죠. 로그를 씌워서 덧셈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국 푸리에 변환은 모든 정수를 쓰는 게 아니라 소수만을, 프라임 넘버만을 써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우주의 어떤 밀도나 상수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브라운 운동에 대한 생각도 해봤는데 분자 수준에서의 스핀이 있다면 그게 열 에너지로 나타나겠죠. 분자 내부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인데 그게 일종의 내부 차원에서의 운동 에너지인 거죠. 근데 그 내부 에너지가 같은 결이 맞는 스핀축의 다른 분자와 만나면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브라운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떡밥을 하나 던질 건데요. 저의 최현욱 추측, 우기다 추측으로 떡밥을 던질 건데 우주의 양자화 기준이 이런 좌표와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표현될 것이냐 아니면 벡터와 각도와 크기로 표현될 것이냐 생각해 보면 양자화 되려면
루트 2나 루트 3이 안 되기 때문에 좌표로는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즉 이 우주는 벡터와 크기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고,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플랑크 상수 벡터 각도, 최소한의 벡터 각도가 있을 거고, 그거에다가 가장 긴 거리를 우주의 크기를 곱하면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큰 거리, 가장 긴 거리를 계산하고, 반대로 가장 작은 부분에서 최저의 전자 오비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 간격, 플랑크 상수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과 전자 오비탈의 최저 반지름하고 플랑크 상수 벡터를 계산하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장 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0.06cm를 미터로 하고 거기에 오비탈 반지름을 곱하고 플랑크 상수 거리로 나누면 가장 긴 거리가 나오고, 그거를 광년으로 나누면 우주의 크기는 30만 광년이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150광년을 이야기하는 우주 크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좀 답글로 달아주시고, 저랑 같이 양자역학 레이드를 같이 하실 파티원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이상하다? 주식이 오르려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나? 하더니 정말로 떡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